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안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윤동식 대표님께서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전일 좀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한 것 대비해서 오늘은 조금 반등, 보합으로 오늘 장이 시작을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마감도 비슷하게 약보합에서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놓고 본다고 치면 저희가 중요시해야 되는 차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5일선이 이탈이 돼서 20일선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비관론자들이 현재 상황에 많은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2008년 이후로 해서 60일선을 이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어제 장중이죠. 어제 장중에 60일선 근처인 1920일선, 60일선이 자꾸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60일선인 192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갔다고 어제 장중에 다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강하게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은 좀 현재 좀 적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자체로만 놓고 본다 보면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좀 시작을 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도 그렇고 거래소 증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여지없이 조금 올랐네요. 오른 상태에서 5포인트 정도 오른 1940.30포인트에서 코스피 시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1.89포인트 정도 빠진 540.27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희한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 세계의 부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한국 증시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전일 니케이 지수나 전전일 니케이 지수는 급등한 거에 비해 전 세계 다 올랐죠. 한국 증시만 유독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계 증시의 악재만을 반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시장 자체를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떻게든 좀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BOJ에서 양적 완화를 20조엔을 푼다. 그럼 그 후에는 어디서 풀까요? 유럽에서 풉니다. 풀면 유럽에서 푼다고 할 때 증시 또 내려갈까요? 그럴 때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보유해 있는 종목들 다 매도하실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악재가 노출됐을 때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1900선이나 지수가 좀 밀리는 상황, 제가 아까 말한 지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 지수가 밀리는 상황이나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래소, 코스닥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5% 하락한 16,785.44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58%나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1.5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4%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1.26%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입니다. 기아차 오늘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0.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은 1.3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1%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8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0.08%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오늘도 역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18%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0.1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0.9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PB께서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에서 우선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 화학 섹터와 IT 일부 업종은 좀 약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인데요. 유한타 증권이 후광통이나 여러 가지 배당 정책 그런 것들로 인해서 7% 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KTB 투자증권이 2.6%, 나머지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모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강한 모습인데요. 기업은행이 5.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도 좋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유가 하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진해운이 2.2% 강세고요. 페노션 2.9%,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1%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도 강합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쪽은 먼저 IT 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기가 약보합권,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쪽은 오늘만큼은 조금은 강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넥센타이어라든지 한라홀딩스, 금호타이어 모두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보시겠는데 코스닥은 약보합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락하는 업종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 대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컴투스 게임빌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웹제, 네트워즈 소프트, 넥슨GT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 섹터도 모두 약한데요. 세코닉스, 디지털옵틱스, 해성옵틱스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관련주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로엔이 약보합권, 네오이즈 인터넷, 소리바다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기관이 조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 중심으로 88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71억, 외인은 1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만 유독 3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이나 기관은 27억, 5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좀 유독 강력하게 전 초반부터 100억 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업종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주 쪽에서는 한 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전자를 좀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기관 모습과 달리 외인과 개인 같은 경우는 24억, 17억 정도를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 쪽도 그렇고 좀 매도세가 강력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지수의 향방을 좀 볼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증시의 향방을 놓고 증시의 상승을 못 올리게 만드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 외인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매매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중단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증시의 향방, 증시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간단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구분 없고요. 기업의 매출이나 기업을 믿을 수 있는 일차적인 근본틀이 된다고 하면 부실이나 자본 잠식이나 재무제표를 만지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겠죠.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면 기업의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많이 받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보다는 꾸준히 매출이나 실적을 찍어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환율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굉장히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상승한 1077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1075원 80전까지 상승폭을 줄인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76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강보합세로 출발한 것은 지난 새벽 뉴욕 역외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의 강보합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마감한 이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제외환시장은 미 국채금리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영향으로 방향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달러화의 급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되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 다른 통화상들과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 회피를 반영해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80원 수준까지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후 뉴욕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달러원 1개월물이 반락했습니다만 여전히 1078원대 수준에 머물면서 다른 통화상들에 비해서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 서울시장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원은 이번 주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 장중 고점이었던 1082원과 장중 저점이면서 종가였던 1076원 50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어제 종가 수준보다 더 하락한다면 1074원 70전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원이 가장 강하게 추종하고 있는 달러 엔의 동향을 보면 114.21엔을 고점으로 하락 조정 보이면서 113엔대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 엔이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은 가장 최근 상승분이 50% 정도를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재개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상황을 바라본다면 달러에는 111.68엔까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 원의 경우는 지난 10월 거래 환율의 평균 수준인 1063원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추정해본 하락 가능 수준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향후 이어지는 주요 이벤트가 달러 강세에 유리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 포지션 조정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의 연설이 달러 엔의 상승을 자극할 경우 다른 통화상의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의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나 또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역시 그 결과가 달러 강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화의 포지션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생명과학입니다. 실적 호조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와 게임빌은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슈피겐코리아는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돌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LG생명과학 보시겠습니다. 오늘 2.4% 강세 움직임인데요. 우선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5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5%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16%, 당기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엄연하게 지금 뭐 상승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5일선과 21선을 이제 타고 가면서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이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단기 트레이닝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되면서 좀 하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45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만%, 4만% 하니까 이제 그 감이 굉장히 안 오실 텐데요. 4만% 보기도 힘든 거죠. 40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던 부분은 사실 지금 예전 이런 실적이 나올 거는 증권가에서는 미리 다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주구장창 올랐던 부분이 이 숫자가 찍히는 것을 미리 체크를 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실적이 단기적으로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될 것이냐가 지금 컴투스를 좀 접근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매출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고 또 내년도에는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지만, 우선 단기간 내 실적 발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투스는 우선은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것이 숫자로 3분기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정확하게 199,400원까지 오르고 그다음부터 이제 찍힐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밀린 게 아니라 사실은 3, 4일 전부터 지금 밀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뉴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지금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중요한 부분 지금 현재 그 가격대에서는 지지선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163,800원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또 바닥이 두 번째까지 지지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어느 만큼 싸게 잡아갖고 갖고 갈 수 있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163,800원인데요. 한 16만원대 언더에서 한 번쯤 트라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슈피겐 코리아인데요. 오늘 첫날 상장이 돼서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상한가였다가 지금은 살짝 풀려서 13.2%에서 지금 등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네오 하이브리드 또한 타프 아머라고 하는 독자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량 중에서 아이폰용 제품 비중이 60에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에 대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V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폰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오늘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호가를 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 케이스가 지금 슈피겐 코리아 외에도 굉장한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방 산업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주가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CC입니다. 3분기 기대치를 밑돈 실적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베이직하우스는 3분기 어닝 쇼크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은 저평가 분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KCC부터 보겠습니다. KCC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고 전형적인 우상향, 밀리지도 않는 차트였는데 최근 급락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점 20만원 대비해서 74만원까지 고점을 찍은 걸 보면 KCC 사서 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긴 한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사이죠. 9월 중순부터 74만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평선을 전체적으로 다 이탈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 빠진 5.02% 빠진 56만 8천원인데, 오늘 장중에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 가까이 빠져가지고 53만원까지 밀리는데, 기본적인 거죠. 매출이 감소한다. 3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주가의 향후 기술적 반등이나 우상향이 나오지 않겠다. 매출이 전체적으로 4분기에도 감소할 거다. 이런 뉴스가 계속도록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당기순이익이 3.7% 줄어든 578억을 기록을 했다고 이제 공시가 나온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증가를 했죠. 648억 정도. 그리고 매출은 7.3% 늘어난 8,551억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나왔었는데,
글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나기를 좀 피해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일봉상으로는 뭐 이평선이 200일선까지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 뭐 답이 없는 상황인 거 본데, 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60일선을 좀 지지하고 60일선을 어느 정도 좀 받치려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거래량이 많이 전일 대비해서 좀 터져준다고 하면 저점 55만 4천원 60일선이죠. 이 선을 좀 강하게 지지를 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뭐 거래량이 좀 많이 안 터지거나, 그러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일 대비해가지고 거래량이 뭐 50% 이상 감소, 70% 이상 감소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150% 이상 거래량이 터질 경우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캔들 자체가 아랫꼬리를 종가상으로 좀 많이 길게 달고 뭐 장을 끝난다고 하면 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미 하락을 많이 크게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이미 반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아랫꼬리를 크게 달고 거래량이 안 터지거나 2배 이상 터진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 뭐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고 55만원 선도 무너진 상황이고 거래량도 애매하게 증가된다, 그러면 뭐 일단은 좀 피해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이지가우스인데, 뭐 어제 한가 갔었죠. 뭐 중국 쪽 매출이 둔화된다, 적자 전환했다 해가지고 한가 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지없이 오늘도 뭐 밀리는 상황이네요. 밀리는 상황이고, 지금 12.26% 빠진 13,600원. 뭐 주가 안 좋습니다. 전형적인 뭐 중국주이긴 한데, 중국 쪽 매출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쪽, 국내 쪽 매출은 적자 폭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고 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단순합니다. 주주들에게 돈 빌려가지고 뭐 투자하는 회사죠. 근데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투자할 의미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베이지가우스 보시면 3분기 적자 전환 해가지고 좀 뭐 기사가 많이 뜨고 있고 공시가 많이 뜨고 있는데,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도 뭐 신한에서 31,000원에서 기존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6,000원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목표가를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매수해서 투자 권유도 단기 매매로 돌려버린 상황이고, 3분기 연결 매출은 뭐 1,027억, 영업 손실은 99억으로 적자 전환. 중국 쪽 매출도 점차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지만, 국내 쪽에서 국내 쪽에서 남성 의류 전문 메이커인 다반 쪽에서도 이제 철수함과 동시에 충당 비용으로 매출이 뭐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베이지가우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는 프리미엄 메이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좀 이미지가 좀 중저가 브랜드이긴 한데, 중국 쪽에서는 메이커가 뭐 프리미엄 메이커이긴 한데 많이 올라왔죠. 그걸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잡기에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고 쳐도, 일봉상으로 놓고 봐도, 주봉상으로 놓고 봐도, 월봉상으로 놓고 봐도 개인이 범접할 수 있는 선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좀 빠지지 않는다고 쳤으면 좀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어제 하한가, 오늘도 비슷하게 뭐 하한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자르고 나오시는 게 좋고, 신규로 편입하실 생각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풍정밀인데, 이것도 뭐 자산가치 위주 뭐 말이 많은데, 시가총액이 한 1,500 정도 되죠. 1,500 정도 되는데, 고려아연이랑 뭐 얘네가 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려아연 쪽이나 또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00억 정도, 고려아연, 영풍의 지분가치로 전날 종가 기준으로 2,138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1,400억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기사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저점 대비해가지고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420원 오른 4.72% 오른
9,320원에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무제표 하나 띄워드릴게요.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그렇고요. 13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요. 14년 1분기, 2분기 다 적자예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해서 수익 냈다고 하시는 분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지분가치, 이 영풍정밀이 지금 고리안이랑 영풍 지분가치 갖고 있는 2,100억 지금 당장 매도할 거 아닙니다. 매도할 거 아니면 쉽게 말해서 주식은 매도할 거 아니면 돈의 가치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기업 자체가 남의 기업의 지분만 가지고 지분 투자, 이거 투자회사 아니죠. 뭐 플랜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회사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남의 회사의 지분 가치만 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한다면 절대 이런 패턴의 차트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쉬운 예로 뭐 많은 기업이 있는데 좀 기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강한 반등, 이런 모멘텀, 뉴스를 가지고 테마성으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온다 하면 이 기회에 물렸던 것을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지, 이런 종목들 가지고 그래 정고점이 12,000원까지 갈 거야, 이제 모멘텀 받았네, 61선 뚫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풍 정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입니다. 대규모 코코본드 발행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흥국화재는 실적 호조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인수전 흥행 기대감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기업은행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업은행 오늘 7.4%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 확대 가능성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주주죠.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결산분에 대한 기업은행 배당을 5천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이 가량을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이 지금 배당되는 셈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비해서 2배 정도에 가깝게 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후순위채 형태의 코코본드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순위채라고 반응되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와 유사한 형태의 코코본드라고 이제 채권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발행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자본 비율도 0.56포인트 정도 지금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4% 이 두 가지의 호재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한타증권도 배당을 60, 70%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좋아졌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7.4%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최경환 쪽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최경환 노믹스에서의 그런 첫 번째가 이제 배당 정책인데요. 이것을 이제 사회에 계속 환원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주가가 바로바로 화답이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배당률 자체가 조금씩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오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은행업종에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는 은행업종의 그런 어떤 가이던스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우선은 관망세로 갖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흥국화재인데요. 흥국화재 오늘 13.83%, 오늘 금융주들, 증권 쪽에서도 한 종목, 은행 쪽에서 한 종목, 또, 손해보험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강세인데요. 우선은 3분기 영업이익이 51억 6,3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또 폭증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기순이익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국화재는 우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240원대인데요.
4,000원대 초반대에서 한번 좀 매집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 부분까지 본다라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영역대로도 또 회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주가대 현재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 상반기 때 1분기, 2분기만 봐도 지금 350억 원이 지금 받쳐져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3분기 당기 순이익이 28억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거의 뭐 300억 원대 후반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보면 2,40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대라고 하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오늘 2.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노션이 지금 현재 대주주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전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비 입찰에서는 지금 하림, 대한해운 등 5곳이 지금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외에도 뭐 미국의 사모펀드라든지 한국투자파트너스, 또 도이치은행 5곳이 지금 인수이양서를 접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주가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은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갑자기 페노션 안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부분이 있어 좋아지겠네라고 하기에는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BDI 지수가 턴을 한다든지 실적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 오른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화재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0만 원 턱밑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방어주인 한국전력 어제 이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이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텍은요 3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삼성화재 좋습니다. 뭐 매출이나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증가될 거라는 기사도 많이 나갔었죠. 기사도 많이 나간 상황이고 주가 자체도 전형적으로 뭐 우상향하는 패턴이고 주가 자체도 그렇고 차트 자체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6% 이상 상회하는 상황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자동차 손해보험률 기록도 뭐 손해율도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당 확대도 한다. 그리고 삼성에서 지주회사 전환해서 뭐 지분 구조가 변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가 전형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이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이 투자하시기 가장 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화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4일이죠. 14일 날 SDI를 상장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제일모직 또 뭐 에버랜드죠. 에버랜드도 상장을 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 삼성그룹주에 대한 관심은 뭐 항상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영업이익률이 뭐 올해 총에서 뭐 30조, 40조가 날 거다. 뭐 이런 기대 때문에 삼성그룹주 관련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이나 SDS가 상장한과 동시에 뭐 지분구조, 지주회사 전환해서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삼성그룹주에 대해서는 나는 뭐 장기 투자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삼성그룹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고 나는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리고 나는 시장을 눈여겨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뭐 강력하게 홀딩 하시고 뭐 수익률 만끽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제 한국전력 말씀드리는데 뭐 경기 민감주다 아니 경기 방어주다 해가지고 뭐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올라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전부지 잘 팔았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한전부지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인 즉슨
한국전력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주가가 44,000원대였습니다. 44,000원대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한전부지 고가 매도한 뭐 금액, 뭐 어차피 한전은 뭐 부채가 많은 기업이긴 합니다. 매도한 금액 플러스 그리고 매출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의 매수가 뭐 꾸준히 들어온 상황에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을 놓고 본다고 치면 외국인 같은 경우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의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개인도 뭐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강남 삼성동 부지를 매각했다는 이슈가 자꾸 뉴스에 나오면서 그리고 수급도 살아있다고 하면 주가는 결과적으로 수급의 힘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평선은 아직까지는 다 돌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 돌리지는 못한 상황이고 5일선이 지금 20일선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더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전고점 5만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옆으로 좀 눕는다면 누울 가능성보다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눕는다고 하면 뭐 한두 달 정도 좀 눕혔다가 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제가 생각에는 이번 이슈 그리고 뭐 경기 방어주 성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면 전고점 가볍게 돌파하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고 코텍 다음으로 코텍 보겠습니다. 코텍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죠.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 참 잘 갔습니다. 7,000원대부터 해서 올해 작년이죠. 작년 중반기 때부터 12,000원, 얼마짜리 주가가 50% 이상 급등해서 18,550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조금 3분기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400원 정도 조금 하락을 했네요. 3.39% 정도 하락을 해서 11,400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패턴의 차트이긴 합니다. 이런 차트는 반등이 쉽지는 않아요. 반등이 쉽지는 않은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차트가 이제 우상향으로 아예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간의 비용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매출이 안 나오면 그거 기업 아닙니다. 그냥 돈 갖다 쓰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코텍도 보십시오. 코텍도 보시면 2014년도 1분기에 매출액 10억 적자죠. 그리고 2분기에도 20억 적자예요. 3분기에도 적자. 맨날 적자죠. 맨날 적자인 기업에 과연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카지노 증설을 했죠. 증설 쪽으로 해가지고, 코텍에서 많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전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흑자로, 분기 매출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은 강한 V자 반등이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심 종목에서 빼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프레스티지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